왜 그냥 일상생활에 지나칠 수 있었던 것도 약간 맨눈으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관찰하게 되고. 맞아요. 최근에도 기사 하나를 봤어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빅풋. 빅풋. 네, 괴생명체라고 하는 빅풋을 목격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괴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구상에는 아직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아주 다양한 생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믿지는 않는데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은 빅풋 같은 게 존재를 한다면은 아주 적은 개체수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적은 지역에서만 살고 있으면은 몇몇 사람들만 목격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복 씨는 그런 거? 저는 뭐 이렇게 찍혔으면 어. 믿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BC가 플래닛 몬스터 해가지고 플래닛 어스처럼 뭔가 괴 생명체만 찍어놓은 다큐가 있다. 그럼 그걸 믿어요? 보고 실존하는구나라고 할 텐데 무슨 BBC는 신뢰하시네요. 그 BBC 믿을만 해요. 신뢰하네. 뭐 기사에서 어떤 아저씨가 등산하다가 뭘 봤다 이거 누가 어떻게 신뢰가 안 가죠. 일단 뭐 자료가 있어야 증거를 보여달라. 역시 증거. 역시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예, 예. 송 박사님. 네. 맞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괴 생명체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한번 다루기도 하고 괴 생명체를 게스트로 한번 모셔보기도 하고 자, 오늘의 게스트 빅풋 씨 나왔어요. 그런 날이 재밌겠네요. 네, 오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빈치 노트 괴 생명체의 존재보다 더 놀랍고 더 궁금한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터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자유의 여신상, 돌하르방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딱 들으시고 직관적으로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세요, 도현 씨는? 세종대왕 이순신 딱 두 가지만 봤을 때는 뭐 위인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네. 밑에 자유의 여신상하고 도라루방은 돌과 관련된 거. 네, 약간 동상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네요. 아, 동상. 동상. 동상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네. 석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음. 어릴 때 혹시 학교마다 동상 하나씩 있지 않았어요? 있죠. 다 네. 있었죠. 동상과 관련된 좀 괴담들,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기 마련이었었는데 혹시 뭐 많았어요.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네.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책 읽는 소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저 책 페이지가 하나씩 이렇게 넘겨진다더라.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 동상에서는 다른 학교 동상과 뭐 싸운다더라. 뽑는다더라. 뭐 이런 괴담이 있었던. 근데 존박 씨는 미국에서 학교 나오셨잖아요. 예. 미국에도 그 동상과 관련된 어떤 괴담들이 도나요? 어때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워싱턴 D.C.로 한번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링컨 메모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 전설이 있는데 링컨을 괴롭혔던 총사령관이 있어요. 로버트 에드워드 리라고. 그 사람이 이제 적이었는데 그래서 뭐 밤이 되면 링컨 동상이 에드워드 리의 집을 이렇게 돌아본다. 뭐 그런 또 썰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비슷하네요. 2015년에 유럽에서 한 중국 불상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불상을 이제 CT 단층 촬영이나 엑스레이 이런 걸로 촬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불상 중에 하나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있는 모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머, 같아요. 그게 한 뭐 1000년 정도 뭐 혹은 그 이상 된 불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상인데 1000년 동안 저 안에 사람이 정말로 들어있는지 모르다가 현대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아, 근데 왜 유독 뭐 석상이나 동상에는 꼭 이런 괴담들이 따라붙는지 궁금해요. 동상이라든가 석상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우러러 볼 대상, 뭐 위인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기보다는 뭔가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다더라. 저게 어떠한 뭐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을 표현한 석상이라더라. 점점 이렇게 감정도 풍부해지고 이야기에 살도 붙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괴담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 동상이나 석상들에 대해서 오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상들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칠레에서 서쪽으로 3,500km. 망망대해에 오롯이 솟은 섬 하나. 서울 면적의 4분의 1 크기. 바로 이스터 섬이다. 이곳에는 인류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불가사의한 석상이 잠들어 있는데 높이 수십 미터, 최고 무게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모아이 석상 유명하죠.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수많은 석상들을 세웠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만 괴이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세계 곳곳의 미스터리한 석상들, 그리고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눈을 깜빡이고 진짜 눈물인데요?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심지어 피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끊임없이 목격되는 석상들의 피, 땀, 그리고 눈물. 너무 많이 흘려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이 많은 석상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석상이 있었으니 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인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뭐야?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 could see it for myself. And I just saw it for myself. It'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어.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번에 시작했다. 다른 석상이네요.
뭐야? 아,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10리터? 1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